아 이건 아니지. 가장 잘못된 어드바이스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동학개미였을 것 같은데요. 동학개미 분들 중에서 또 이분의 말씀을 듣고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동학개미의 의병대장 이렇게도 불리는 분이죠. 바로 존리 네.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시고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학개미들의 의병대장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신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한 6년 동안 그 주식은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주식 투자하지 않고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별로 그렇게 호응이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해서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나는 주식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걸로 알았는데 주식을 시작했다, 고맙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긍정적인 이제 그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많은 거예요.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했어요. 벌써 20% 먹었어요. 아 이건 아니지. 이렇게 주식을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대표님은 주식하라 그러면서 왜 펀드를 팔아요? 그런 질문도 의외로 많고, 어떤 프린시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됐죠. 근데 이 책 제목에도 걸어 놓으신 이 금융 문맹이라는 게, 나도 금융 문맹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많을 거고, 저도 뭐 뜨끔했거든요. 그래요? 혹시 나는 아닐까? 이런 어떤 게 도대체 금융 문맹인가요? 돈에 대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전반적인 지식인데, 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해요, 한국이. 왜냐면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론이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고, 또 일본처럼 부동산에만 투자가 돼 있고, 또 주식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식 투자하면은 막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런 게 이제 금융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일종의 도박하듯이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네, 이런 네. 경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을 보고, 야, 이 기업을 갖고 있으면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고, 배당도 많이 할 거고,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프를 봐요. 근데 그래프는 과거에 이 회사의 주식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것뿐이지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닌데, 네. 전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니, 타이밍 맞추려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막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야 지금 그렇죠. 이럴 때 이 그래프인데 이거 빨리 지금 이런 쌀 때 사야 돼, 뭐 이런 식의 계산을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그걸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 없는 거니까 변동성과 위험을 혼동하는 거죠. 주식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고, 그 변동성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이 회사의 위험은 뭘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이 회사가 잘못된다든가, 그건 위험이겠죠. 네. 근데 위험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리서치를 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 또 그 회사 경쟁력이 뭔지, 너무나 재미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네. 가격만 맞추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더 많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마음이 다들 급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2020년 상반기에 주가 상승률 보면 주가는 막 매번 한 30-40%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식에 대한 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고, 네. 주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주권이잖아요. 주권이라는 거는 회사의 오너십이죠. 그러니까 네.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오랜 기간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네. 근데 간단한 건데 이제 급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위에 잘못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종목을 찍어줄 테니까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그 리딩 하는 회사라든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최근에 네. 진짜 이 존리 대표님 사칭한 리딩룸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건 뭐 존리 대표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데 속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다 이런 많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많이 사칭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식 전문가라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회사에 얼마큼 그 투자를 하고 그 철학적인 거지 어떤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은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죠. 나는 이렇게 돈 부자가 됐다. 나는 당신도 내 말 들으면 부자가 될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그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똑같은 주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잖아요.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주식을 많이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네.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왜 샀느냐. 그리고 이 주식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다.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주식은 되게 재밌는 거고 네. 부자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인 거죠. 한 8월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가 한 9월 중순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코스피도 조정받고 9월 초부터는 미국의 나스닥도 조정받고 이러다 보니 해필이면 가장 올랐을 때 사는 거 아니냐, 상투를 잡는 거 아니냐. 또 이게 인간의 심리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손실 회피 편향이라 그래서 네네네. 항상 자기의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그렇죠. 이득을 보는 건 이건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눈곱만 칠해서 손실 보면 되게 불행해지는 그런 심리로 볼 때 지금 주식 투자를 또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긴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다. 그러면 내가 투자할 기간이 30년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뭐 30% 손해 봤다고 쳐요. 100만 원이 70만 원 된 거죠. 네. 근데 내가 앞으로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갖고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70만 원 됐어요. 난 또 사는 거예요. 그 월급의 10% 여유 자금을 또 사는 거죠. 70만 원에도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된 주식이 또 1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또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분산하기 위해서는 펀드가 또 연금 저축 펀드를 이용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나하고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률을 봐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60살 됐을 때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주식을 샀거나 A라는 펀드를 샀거나 내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가 20년 동안 투자했더니 주식은 이제 펀드는 좌수라고 그러거든요. 좌수가 처음에는 10개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꾸준히 투자해 보니까 좌수가 한 뭐 만 좌수가 되더라. 네. 그리고 그 곱하기 그 당시에 주가를 곱해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걷구나. 그런 게 투자예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서울 벗어날 때쯤 됐을 때부터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부산인데 왜 그렇게 단기적인 그 수익률에 저렇게 연연할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시장이 많이 과열됐으니까 좀 기다렸다 사세요. 네. 가장 잘못된 어드바이스예요. 그 얘기 많이들 하시지 않나요? 그렇듯하죠. 지금 연말까지 지금 예. 조정 장세가 오니까 이거는 대선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말에 뭐 세금 문제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3억 이상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 예,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기 시작했으면 네. 원칙이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마켓 타이밍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내 월급의 10%, 20% 무조건 내 노후에 투자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립식은 뭐 매달 얼마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목돈이 있는데 아직 주식 투자는 전혀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래서 목돈이 내가 1억이 있다. 네. 근데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저기 펀드를 하라고 권하고요. 첫 번째로 펀드를 하셔야 되고. 주식보단 펀드. 예, 근데 주식은 아직 한 번도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를 하시라고 제가 레코멘드 하고요. 초보분들의 네. 경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1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1,000만 원씩 나눠서 투자할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 돈의 성격이에요. 네. 이 돈이 만약에 6개월 후에 내가 찾아야 될 돈이다. 네. 전세금이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은 내가 20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죠. 20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눠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 돈을 일을 시키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투자할 거라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잘못되는 거죠. 하지 말았어야죠. 천만에. Round 1. Fight.